논산 육군훈련소. 2023년 뜨거운 여름. 박찬우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각계전투 훈련을 받고 있었다. 173번 훈련병. 자세 똑바로. 조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찬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포복 자세를 취했다. 젠장. 이놈의 군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대학 생활의 낭만을 뒤로하고 입대한 지 벌써 한 달. 찬우는 매일 반복되는 훈련과 규율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훈련소 동기들과 꽤 친해졌다는 것. 특히 최지우라는 여군 훈련병과는 묘한 동지애 같은 걸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씩씩하고 털털한 성격으로 남자 훈련병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야, 박찬우, 너 이번 주말에 PX 갈 거냐? 당연하지. 거기서 냉동식품 좀 털어야지. 나도 데려가. 초코파이 먹고 싶어. 찬우와 지우는 훈련소 담벼락에 기대앉아 주말 계획을 세웠다. 그때 훈련소 방송이 울렸다. 173번 박찬우 훈련병. 지금 즉시 행정반으로 오랍니다. 뭐지? 또 무슨 사고를 쳤나? 찬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행정반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행정반에는 웬 낯선 장교가 찬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173번 훈련병 박찬우? 예, 그렇습니다. 나는 포병여단 인사참모인데 자네를 우리 부대로 데려가려고 하네. 네? 저를요? 왜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냥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찬우는 어안이 벙벙했다. 포병여단이라니 거긴 훈련소에서도 꿀보직으로 소문난 곳 아닌가? 혹시 부모님이 손을 쓰신 건가? 찬우는 혼란스러웠지만 일단은 장교를 따라 나섰다. 포병여단에 도착한 찬우는 곧바로 대대장실로 불려갔다. 대대장 이민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찬우를 맞이했다. 박찬우 훈련병, 환영하네. 내가 자네를 특별히 우리 부대로 데려온 건 자네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네. 그럼 자네 혹시 영웅 김태준 씨를 아나? 김태준, 아, 그 유명한 배우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분이 바로 우리 사단장님 친구분이시라네. 얼마 전에 자네 얘기를 들으셨다더군. 찬우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찬우는 휴가를 나가서 우연히 김태준 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 김태준 씨는 과거 포병 장교로 복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찬우를 격려해 주었다. 그때 찬우는 김태준 씨에게 군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특히 이민호 대대장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었다. 자네가 대대장님을 칭찬하는 걸 듣고 사단장님께서 크게 감동하셨다고 하더군. 그래서 자네를 우리 부대로 데려오라고 특별히 지시하신 거야. 찬우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행운으로 돌아올 줄이야. 자, 이제부터 우리 부대에서 즐겁게 군 생활하도록 하게. 그리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게. 이민호 대대장은 찬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찬우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며 힘차게 격려했다. 몇 달 후 찬우는 여느 때처럼 부대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찬우 병장? 나 사단장 김태준 1세. 찬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단장님? 저에게 무슨 일로? 자네에게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네.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어.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리고 이민호 대대장. 이번에 진급심사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다네. 다 자네 덕분이야. 찬우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네, 저녁하면 꼭 한번 만나세. 맛있는 거 사주겠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충성. 찬우는 전화를 끊고 다시 게임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찬우는 어느덧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이 되었다. 남은 군 생활 동안 찬우는 후임들에게 든든한 선임이자 간부들에게는 믿음직한 병사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민호 대대장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대대장은 찬우에게 종종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부대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박 병장, 자네는 전역하면 뭘 할 건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복학해서 공부를 마쳐야죠. 그래, 자네라면 뭘 해도 잘할 걸세.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어느 날 찬우는 지통실에서 CCTV를 보며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때 신임 소위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박 병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단장님이요? 저한테요? 찬우는 믿을 수 없었다. 전역을 코앞에 둔 자신에게 사단장님이 웬일이신가? 제 동기 중에 사단장님 보좌관이 있는데 지금 당장 박 병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찬우는 통신실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병장 박찬우,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 박 병장, 나 김태준 1세. 잘 지내고 있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내가 자네에게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사단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찬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사실 내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자네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조언이요? 찬우는 당황했다. 일개병사인 자신에게 사단장님이 조언을 구하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네, 혹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사단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는 조심스럽게 사단장의 고민을 들어주었다. 사단장은 부대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 그리고 개인적인 고충까지 털어놓았다. 찬우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고맙네, 박 병장. 자네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어. 역시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사단장님.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통화를 마친 찬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사단장과의 통화라니, 그것도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이라니. 다음날 찬우는 이민호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대대장은 놀란 표정으로 찬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대단하군, 박 병장. 사단장님께서 자네를 아주 신뢰하시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대장님. 앞으로도 군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찬우는 무사히 전역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호 대대장이 준장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찬우는 진심으로 기뻤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전역 후 찬우는 복학하여 학업에 열중했다. 그리고 가끔씩 지우와 만나 군 생활의 추억을 나누곤 했다. 야, 박찬우, 너 진짜 대단했어. 사단장님한테 전화도 받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아. 근데 너 전역하고 나니까 좀 허전하지 않냐? 응, 가끔씩은 그립기도 해.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 찬우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군 생활에서 배운 용기와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시간이 흘러 찬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전공을 살려 IT 기업에 취업한 찬우는 특유의 성실함과 친화력으로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과 빡빡한 업무 속에서 찬우는 가끔씩 군 생활을 떠올리곤 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이민호 대대장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사단장과의 깜짝 통화는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찬우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었다.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는 찬우와 몇몇 동료들만 남아 있었다. 그때 찬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찬우 씨, 맞으시죠? 저 이민호 준장입니다. 대대장님, 아니 준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찬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민호 준장과의 통화는 전역 후 처음이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혹시 제가 바쁜 시간에 전화드린 건 아닌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새로운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찬우는 의외였다. 항상 자신감 넘치고 강인해 보였던 이민호 준장이 걱정을 하다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찬우 씨. 사실 제가 이번에 맡게 된 부대가 좀 특수한 곳입니다. 이민호 준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거기 병사들 사이에 불화가 심하고 간부들 간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찬우는 다시 한번 놀랐다. 전역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민호 준장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박찬우 씨의 생각은 언제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우선 병사들과 간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체육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사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휘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민호 준장은 찬우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었다. 고맙습니다, 박찬우 씨. 역시 자네는 훌륭한 인재야. 자네 말대로 한번 해보겠네. 꼭 잘 해내실 겁니다. 준장님, 응원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나중에 꼭 한번 만나서 식사라도 함께 하세. 예,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찬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조언이 이민호 준장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다음날 찬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되었다. 발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찬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발표 당일 찬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프로젝트 발표 도중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발표 자료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찬우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고 찬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컴퓨터를 다시 조작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찬우는 겨우 입을 열어 양해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때 찬우는 문득 군 시절 겪었던 위기 상황들을 떠올렸다.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사고,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 그리고 사단장과의 전화통화. 그래, 침착하자.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찬우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한번 컴퓨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단순한 설정 오류였다. 찬우는 재빨리 설정을 수정하고 발표 자료를 다시 화면에 띄웠다.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찬우는 이전보다 더욱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의실 안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찬우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발표 후 찬우는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특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찬우의 침착함과 문제 해결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찬우 씨, 오늘 발표 정말 인상 깊었네. 특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아주 훌륭했어. 감사합니다, 이사님. 사실 저도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찬우는 다시 한번 군 생활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군대에서 배운 위기 대처 능력, 책임감, 그리고 끊기는 사회생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며칠 후 찬우는 이민호 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찬우 씨, 덕분에 새로운 부대에 잘 적응하고 있네. 자네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정말 다행입니다. 준장님, 저도 기쁩니다. 병사들과 간부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고 부대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준장님. 찬우는 이민호 준장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 찬우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제 성공의 비결은 군 생활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책임감,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찬우는 군 생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항상 기억할 것이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향은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찬우는 지우와 오랜만에 만나 맥주 한 잔을 기울였다. 야, 박찬우, 너 요즘 완전 잘 나가더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냥 운이 좋았지. 너도 잘 지내고 있지? 그럼 나도 이제 곧 대리 승진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근데 우리 군대 얘기는 진짜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않냐? 그러게. 특히 네가 사단장님이랑 통화한 건 진짜 대박이었지. 하하, 그러고 보니 그러네. 찬우는 웃으며 맥주를 들이켰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추억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고 보니 지우야, 너 그때 우리 부대에 특별 강연 오셨던 분 기억나? 특별 강연? 아, 그 유명한 심리학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응, 맞아.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 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셨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찬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사단장님과의 통화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지. 그러네요. 만약 그때 찬우 씨가 그냥 대충 대답했거나 아니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아마 지금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야. 그 일 덕분에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거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특히 힘들 때 서로 위지하고 도와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맞아. 군대는 진짜 인생 학교인 것 같아. 힘들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 곳이지.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잔을 부딪혔다. 우리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자. 그래, 좋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자. 찬우와 지우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군 생활의 추억,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까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다음날, 찬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이민호 준장님? 박찬우 씨, 이게 얼마 만인가? 이민호 준장은 환한 미소로 찬우를 맞이했다.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자네 회사에 강연을 하러 왔네. 마침 자네가 여기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잠깐 들렀지. 아, 그러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찬우는 이민호 준장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준장님, 강연 준비는 잘 되셨습니까? 덕분에 잘 됐네. 자네도 시간 되면 꼭 들어보게. 예, 알겠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찬우는 회의실 뒷자리에 앉아 이민호 준장의 강연을 경청했다. 이민호 준장은 자신의 군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리고 강연 중간에 찬우와의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제가 힘들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박찬우 씨입니다. 이민호 준장은 찬우를 가리켰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찬우에게 쏠렸다. 찬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박찬우 씨는 제가 만난 최고의 병사였고 지금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박찬우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찬우는 이민호 준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준장님,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네, 박찬우 씨. 자네 덕분에 좋은 강연을 할 수 있었어.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네. 언제든지 연락하게.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에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찬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군 생활에서의 특별한 경험,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찬우는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는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